구독, 좋아요. MOU 국회 비준 말고 특별법 제정한다고? 팩트시트는 도대체 언제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팩트시트부터 내용을 다뤄볼 건데요. 네. 팩트시트. 아니 합의문을 쓴다 했다가 안 쓴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팩트시트라도 써라 라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팩트시트 거의 다 썼다고 분명히 했는데 아니 안보 팩트시트는 아직 작성이 안 됐으니까 물론 관세는 다 완성됐어. 근데 안보가 아직 완성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이게 정부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팩트시트라고 하는 것은 네. 어쨌든 양국이 구두로 이야기했던 협상 내용을 뭉뚱그리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상대 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공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엄연히 정리가 된 팩트를 우리 국민께 공표해야 되는 것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오늘까지 나온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지금 금요일 오후 3시, 4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간무소식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정리된 건 다 정리가 됐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포장할지는 다 정리가 됐는데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 지금 핵 잠수함에 대해서도 실제로 우리가 핵 잠수함을 건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우라늄 네. 네, 그 우라늄에 대해서 우리가 연료를 공급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건조를 한다고 하기에는 저희 국민들이 이미 너무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필리 그 조선소가 건축하는 데만 4년이 걸리고 배를 건조하는데 10년이 걸려서 14년이나 걸린다. 심지어 이것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미 의회에서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있다 보니까 안보 측면에서 다른 그 팩트시트에 나오는 항목들과 달리 가짜로 포장을 하거나 허위로 뭔가 다른 것들을 강조하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미국에다가 우리 이렇게까지는 좀 써도 되겠냐, 혹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반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런 부분이 지금 미국이랑 제가 볼 땐 조율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둘째로는 지금 저희 그 대미 투자액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좀 정리가 안 됐어요. 네. 3,500억 불 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00조 원을 투자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6천억인지 9천억 불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거꾸로 뭔가 잘 된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3,500억 불이고 우리가 선방했다라는 것들을 표기하고 싶을 텐데 그것들이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결정이 안 됐다 보니까 조금 작성이 늦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강간무소식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미국에서 언론에서 나오는 그 금액의 발표와 네. 우리나라 대통령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나오는 발표랑 너무나도 금액이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팩트시트 작성을 저희가 기다려야겠지만 더 급한 건 사실 MOU잖아요. 그렇죠. MOU가 거의 다 작성됐다, 마무리됐다라고 하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국회 비준을 할 것인가 네. 아니면은 특별법 제정으로 그냥 가름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특별법 제정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그 헌법 60조에 따르면 네. 국가 예산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국정에 심각한 부담이 될 만한 예산을 만약에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네. 이는 그에 앞서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난 7월 30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외통부 장관을 통해서 네. 미국의 3,500억 불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부담이 되는 금액을 오케이 한 것부터가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네. 둘째로는 MOU가 더 급하다기보다는 팩트시트가 사실 먼저 나와야죠. 팩트시트가 나오고 그것을 기반으로 미국과 MOU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저는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비준을 받아야 된다는 등 뭐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이 판단하고 위헌 위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네. 대통령실이 판단하고 유권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 오만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만이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 8월이었나요? 네.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비준이 필요 없고 우린 특별법을 제정해도 된다라고 네. 우기고 있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이 오만을 보여주고 있음과 그리고 본인들의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대통령이 권력 서열 이야기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 이런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네네.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어떠한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인식을 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총통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고 행정부의 수장일 뿐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 국정감사에 앞서서 네. 우리나라의 그 삼권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사법부를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체제로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뿐 아니라 네. 우리나라 국가 행정부의 수장이 돼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국가의 각 요소들 꼭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뭔가 다른 해석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힘을 우리가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도 전에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주제와 마찬가지로 네. 이 민주주의 국가를 부정하는 게 아니냐 이쯤 되면 이런 생각까지도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네. 거죠. 의전 서열이 대통령이 1위일 뿐이지 권력 서열이 1위는 아니다라고 사법부 수장이 했었던 말을 제가 잠깐 기억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의전 서열이란 말을 저희가 쓰는 게 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권력 서열을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권력 서열 몇 위가 방문했다. 네. 권력 서열 몇 위가 무엇을 했다라고 실제로 발표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벌써부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권력 서열이란 말이 이렇게 상용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계속해서 기울어지고 있는 운동장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거다 저쪽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단어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걸고 넘어지고 이런 단어 쓰지 말아라고 계속 압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 제가 함께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네. 지금 국내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그리고 주식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정부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네. 자, 제목입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이거 가지고 지금 피해 본 주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자, 피해 지역 주민들이요. 취소 소송 원고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원고 모집에 나도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인지 제가 살짝 뒤에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이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처음에 의혹을 제기했었던 거잖아요.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을 해가지고 더 많은 지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근데 이것을 처음에는 경고만 했다가 진짜로 도봉, 강북, 중랑, 금천, 의왕, 수원, 성남, 중원까지 네. 여기에 살고 계시는 우리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 홍보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아시는 분한테. 네네. 개혁신당 관계자한테 이거 어떻게 되고 있냐. 연락이 오고 있다. 이제 연락이 진짜 실제로 오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연락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일단 첫째로 개혁신당에서 간만에 범야권으로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있다. 네. 잘 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주택법 그리고 시행령에 따르면 네. 저희 15 그 부동산 대책이 나온 날 그 날부터 그 이전 3개월 기준으로 네. 그 주택 가격 상승률이 일반 그 물가 상승률보다 130% 이상이 됐을 때만 규제 지역으로 묶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25년 7월에서 그럼 9월에 그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주택 가격 상승률을 가지고 이걸 재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만약에 9월 달의 통계를 같이 여기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구들에 대해서는 이 법에 해당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7, 8, 9월 그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반으로 지금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은 게 아니라 6, 7, 8월을 가지고 와서 묶었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규제 지역으로 서울권 전역과 경기 지역들을 전부 묶기 위해서 일부 지역들을 네. 전부 묶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이전 통계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네. 법적으로 이 시행령이 시행된 날부터 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데 네. 그럼 7, 8, 9월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지금 정치인들이 이 민주당 이 부동산법에 대해서 네.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가 여기서 좀 웃긴 것이 네. 못 때리는 것이라고 할 네, 뻔했네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뭐 도봉, 강북, 중랑 이런 지역들은 거꾸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택 가격이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네.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네. 그런 불리한 상황에 좀 놓이게 된 거거든요. 아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천하람 의원이 이것을 네.
들이댄 건데 제가 재밌는 건 이 도봉구를 비롯해서 8개 지역으로 지금 특정이 되고 있는데 네. 도봉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정부의 부동산법에 반해서 네. 같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들은 수박이 되지 않아야 될 의무도 있겠지만 어. 본인 지역구의 그 주민들이 네. 우리 지역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어.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민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민심을 아. 대변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 이재명 정부 혹은 개딸들에 의해서 다음 그 총선에서 본인들이 그 공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역 아. 구민들이 이분들에게 표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와. 거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팝콘 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네. 뭐 팝콘 이건 제가 좀 농담 삼아 말씀을 네, 드렸지만 네, 네. 사실은 이건 농담이 되지 않아야 될 문제인 것이 이 지금 정부의 부동산법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수요만 억제를 하고 이렇게 규제 정책만 규제 일변도의 이런 정책들만 지금 펼치고 있는데 네. 이 8개 지역이 대표가 돼서 지금 계속 연락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대표가 돼서 지금 정부의 부동산법에 그리고 8개 국회의원들이 네. 반기를 들 때가 됐다. 아. 들어야만 한다. 여기에 사는 구민들 그리고 주민들 네. 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필요가 네. 있다. 그것이 결국에 민생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네. 감히 지금 이재명 정부에 반하지 않겠다라는 그 기조 때문에 못 개긴다면 그것이 과연 국회의원 그리고 정치인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8개 구의 지역구 의원들, 그 국민의힘 그리고 나머지 7개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 네. 이 8명이 똘똘 뭉쳐서 민주당에 대항해서 어. 당에 대항하고 대통령에 대항해서 이 정부의 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들어야만 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말씀하시다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이 네.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에 제가 직접 가가지고 촬영을 했었는데 아 그래요. 네네. 그 백브리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살짝 이름까지 이야기는 못했지만 네. 내가 아는 민주당 한 의원도 네. 저 지역구 소속 의원인데 나한테 이거 취소 소송 잘 되면 밥 한 끼 산다고 하더라. 그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 일부가 이건 아닌데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직한 의원이네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다음번에 공천을 받느냐 마느냐 네. 혹은 다음번에 당선이 되느냐 마느냐를 정치인이 먼저 사고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당선된 이 지역구에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 우선돼야 네.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그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 당원 당규를 뜯어고치면서 네. 대통령이 연임을 하면서 수박들을 내치고 수박이라면서 내치고 어떻게 보면 일체화된 북한처럼 일체화된 의견들만 계속 강제해 왔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겠다. 국민들 보실 때도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